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저는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미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왜 역사 교육의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예상보다 이틀 앞당겨서 중고등학교 한국사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어제 오전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총리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는데요. 국정화 확정 고시를 내렸지만 행정예고기관의 여론을 수렴해 봤더니 찬성이 32% 그리고 반대가 68%로 집계가 됐습니다. 거의 2배 넘는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확정 고시를 선택한 것이죠. 자, 역사교과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팟짱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역사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스타 강사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스타 강사 심용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심 선생님을 모시고 박근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국정교과서 대국민 담화 직독직해 수업하는 심정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말하지 왜 말라니까. 자꾸 스타 강사라고 하지 말라고. 스타가 아닙니다. 저 스타가 그냥 아니세요? 뭐 스타가 되신 것 같은데. 이상한 데서 약간 알려지겠지만 그냥 뭐 밥 벌어먹고 사는 네. 예, 뭐 강사입니다. 예. 네. 근데 그 페이스북 오마이뉴스의 그 곽승희 기자가 네. 스타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꿨죠. 예. 그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이제 알려지게 된 건 최근 얘기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교학사 교과서 꽤 오래됐죠.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블로그 통해서 원래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글 쓰고 뭐 하다가 이제 꾸준히 이제 지켜보게 되고 하다가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한 3년 정도? 3년 정도 교과서 무슨 단체 대표시기도 하시잖아요. 하고 이제 그 대학생 인문학 가리키는 네. 그러니까 대학생 인문학 공동체 네. 깊은 계단 대표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 이 역사 교과서 전국에서 원래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오전 8시인데요. 원래 이 시간에는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면 안 된다고 되게 맞습니다. 새벽 3시나 어떤 분들은 주로 아침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낮밤이 바뀌어 있는데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모시고 역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모셨습니다. 네. 상당히 실례지만 아니 다 불러놓고 무슨 갑자기 그러니까요. 예, 수선을 떨고 있습니다. 자, 대치동 학원가에서 아이들은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국정교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선생님께 하던가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네.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애들이 탄식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의 얘기를 듣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현실 문제에 관심 꺼라식의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리고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사가 원래 국사 근현대사였다가 통합이 되면서 네. 현재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입시 한 5, 60만 정도 중에 한 2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최근 2년 정도만.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한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어처구니 없어 하죠. 네. 그냥 멍미 수준이죠. 멍미? 예, 그러니까 황당한 이 뭐야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이거는 이제 현장 교육과는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네. 반응 자체에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네. 이렇게 심각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용해요. 저는 그게 좀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네.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교육은 이제 그렇지 않은. 근데 그게 학생들의 순수함을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친구들이 이제 곧 있으면 투표권 얻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와 동떨어진 교육을 시키고 결국은 대학 서열에 들어가는 등위 교육을 받는다는 건 네. 괴물을 기르는 습관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꾸 뭐 이렇게 근현대사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교과서 자체를 오늘 이제 그 집필 기준 그리고 집필 명단 뭐 이런 것들을 일부 공개할 걸로 정해졌는데요. 오전 11시 예정입니다. 고대사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근현대사 좀 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절충론 이런 주장들을 일종의 보수 쪽에서 주장을 하는데요. 네.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그건 계획된 스토리예요. 계획? 왜냐하면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제가 이제 그걸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네. 교육 자체를 이제 그 정근대사 위주로 가겠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전근대사라 하면 이제 조선 시대까지 네. 선사 시대부터 그 얘기 위주로 가겠다라고 고시도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예전에 교과과정 개편은 이제 그 고등교육은 근현대사로만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현재 고1, 2 애들이 쓰고 있는 개정된 한국사는 6대4 비율, 그러니까 60%가 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충안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고 그걸 절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기만적이죠. 기만적이다. 네. 제 언어가 점점 격해지시네요. 점점 역해집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가? 자, 어찌됐든 지금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해진 계획된 스토리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무슨 절충안처럼 제시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정부가 그 확정고시를 했잖아요. 대국민 담화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저는 이 조사 결과를 알고 깜짝 놀랐는데 32%가 찬성하고 처음엔 반반이었거든요. 42대 42. 그런데 이게 32 그리고 68%가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시하고 그냥 확정고시를 서둘러서 발표해 버린 거거든요. 아예 듣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확정고시로 이렇게 가버린 건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런 정부의 태도를 우리는 애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것 좀 대략 난감이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 여론은 사실은 전 여론조차도 조금은 2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이 TV 드라마를 보면서 뭐 누가 어떻고 이런 어떤 사극 문화는 우리나라에 강하지만 네. 사실은 역사학이라는 것은 근대 학문의 발전사가 있고 또 그 분과 연구 성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거고 대학원 같은 데 가서 배워도 사실 자기 영역 아니면 이해조차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논쟁이 저걸 왜 논쟁하는지 모르는 걸 갖고 그 분과 전공자들이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연구 성과를 내거든요. 또 그만큼 대한민국 역사가 길어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연구 성과도 많이 쌓였고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학계와 또 이제 그걸 소비하고 운영하는 교육계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그건 아예 애초부터 결정이 났잖아요. 네. 아니 말도 안 된다. 네. 라고 난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여론전을 몰고 가서 결국 여론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이들이 배울 문화는 뻔해요. 아이들이 배울 문화는 힘 있고 돈 있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돈 있으면 된다라는 문화는 워낙 광범위하거든요. 오래됐죠, 그거는. 그렇죠. 네. 정말 그거가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초한 3, 4학년짜리한테 물어봐도 야, 뭐 되고 싶어? 하면 요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돈 표시를 지니면서 네.
이게 최고예요, 선생님. 뭐 이러면서 아직 인생 모르시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초등학교 3학년이. 네, 이게 예전에 한 중1이 그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초3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불어서 요즘 애들이 배우는 건 힘이죠, 힘. 힘이 있으면 다 된다. 왜냐면 워낙 이제 그 학교에서도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일반화가 돼 있잖아요. 네. 학원만이 아니라 학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고입 입시도 세졌고 수능을 볼 때는 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인생의 황금기인 17, 19세 사이에 어마어마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회가 이렇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면 네.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학생들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순수하고 착한 애들 아니거든요. 급격하게 사회 변화를 막 흡수하면서 내면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교육에 있어 좋지 않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대놓고 말 못하고 그냥 교실 안에 들어가서 네. 아유 답답하다 라든지 몇 마디 까고 나가서는 뭐 그냥 네네네 이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네, 네. 그게 만들어낼 교육 현장이나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 저희 집 아이들도 그래요. 뭐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과학자. 그러면 그래 과학자. 그래서 미래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근데 엄마 그게 돈이 되나? 애들이 정말 초사거든요.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정확히 맞춰냈어요. 예, 예. 근데 아이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다 좋은데 그게 돈이 되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말, 학원에서는 네. 선생님 뭐 오늘 얘기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네. 선생님 얼마 버세요? 라든지 선생님 차 뭐예요? 특히 학원 강사들은 네. 소위 말하는 내가 떠야 된다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유명 강사다 이런 걸 그러니까 본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옷 입는 거나 되게 신경을 쓰거든요. 저는 되게 좀 행색이 초라한 편인데 근데 아니 멋있으시네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차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외제차냐, 외제차 중에 어떤 거냐. 그러니까 아예 공공연한 관심사예요. 학교 선생님은 다른 각도로 바라보겠죠. 뭐 안정적이야, 뭐 방학 때 쉴 때가 많아. 그런 데가 일상적이죠. 아주- 그게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초등학생은 가르치진 않지만 네. 뭐 그러니까 많이 보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예, 예, 근데 예. 그게 아주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절대로 교육되는 내용으로 애들이 배운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교육되는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사람을 보죠, 아이들은. 그렇군요. 오히려 어른들이 좀 순진한 구석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죠. 막 아니 부딪히면 그게 아닌데. 그렇군요. 아 정말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 건지 정말 끝도 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네, 후진적 맞습니다. 사회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서두에 좀 입을 털어봤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보셨을 텐데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전반적인 기운이 좀 어떠셨습니까? 요새는 전반적인 기운을 좀 듣는 게 추세여가지고요.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기운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평으로 본다라면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솔직히 그때 막 들었던 생각이 이런 거예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사실 유명 정치인이 했던 말이긴 한데 네. 지금이 72년인지 79년인지 혹은 80년 5.18 전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어떤 뭐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떤 그런 유신이나 유신 말기나 5.18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별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의 참혹함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 시대에 싸웠던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유신 때 살았던 사람도 아니지만 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전공을 통해서 많이 성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네.
뭐 기억을 기억이라고 하는데 기억을 니은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틀렸다 해서 기억은 기억이에요라는 걸 각종 수단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니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저 같은 역사를 가르치거나 역사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신이 아니고 칠칸 아무개때가 아니고 무엇일까? 네. 뭐 세계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짜르치아에서의 뭐 어떤 뭐 입장이라든지 프랑스 혁명 전야의 어떤 그런 입장 막 네.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보면 황교안 총리의 담화를 좀 이렇게 그 행간의 의미를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하나하나 좀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심정으로 선생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거론을 했는데요. 우선 이런 거예요. 남북한의 한국 전쟁 책임론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교과서가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그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현행 교과서는 네. 아주 보수적인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그러니까 속칭 그분들 그러니까 뉴라이트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공과 과에 대한 기술 분량이 잘못됐다. 네. 근데 공과 과 형태로 써 있어요. 교과서를 보면 철저하게 대통령의 공과 과가 같이 써 있고 네.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공 위주로 써 있죠. 왜냐하면 교과서 자체가 누구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칭 보수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뭐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산업화의 업적 같은 것들이 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학생들은 1차 경제개발 계획이 군정 때 시작이 됐는지 제3공화국 때 시작됐는지도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네. 아주 디테일하게 외우고 네. 최근에는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은 60년대, 네. 그리고 3차 경제개발은 70년대, 네. 그리고 1차 오일 쇼크는 73년에서 74년, 네. 2차 경제개발은 78년에서 80년. 네. 근데 이제 1차 경제개발 때는 네. 중동 진출을 통해서 이겨냈다. 이게 다 외워요. 거의 뭐 산업화의 위협들을 전부 다 네, 다 외워요. 줄줄이 사탕으로 외우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과 과론을 많이 얘기하지만 네. 지금 교과서 충분히 공과 과를 서술하고 있고 네. 아주 보수적인 입장으로 써 있어요. 네. 그에 비해서 속칭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이승만 대통령의 6.25 전쟁 책임론이라든지 네.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있었던 그 참혹했던 인권 유린 같은 것들에 네. 대해선 거의 다뤄지지 않아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유일한 게 이제 제주 4.3 사건 그리고 제주 4.3. 네 그리고 민청학년 사건 네. 그리고 삼천교육대 딱 세 개 네. 다뤄지는데 네. 그게 시험에 나오냐? 단 한 번도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 그 수능의 역사에서 한 번도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4.3 없어요. 민청학년 삼청교육대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학원에서도 네 공부할 필요가 없죠. 네. 네. 근데 아예 뭐 이제 뭐 EBS 수능 특강 이런데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언급 정도 하고 가는데 저거 딱 세 마디 나와요. 그러면 이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는 이제 보수적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제부터 보수인데 심지어 그 이명박 정부 때 국편위원장 하셨던 이태진 교수께서 네. 이번에 인터뷰하셨지만 현행 네. 교과서 중도 우파 혹은 우파 교과서다라고 인터뷰하셨거든요. 네. 그분이 그 교학사 교과서 통과시켜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물론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신 네. 분이신데 그런 분인데도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얼만큼 보수적인가 현행 교과서가 예. 수정 명령 전의 교과서도 그래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좌편향 교과서라고. 그건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 전공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수가 보더라도 정말 보수가 보더라도 이것은 보수 우파적인 교과서인데 도대체 저분은 뭘 원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뭘 쓰자는 어떤 걸 쓰자는 건지 그러니까요. 한번 좀 다시 한번 더 그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6.25 예, 6.25 전쟁. 얘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거죠. 교과서가 6.25가 이제 북한의 남침 전면적 네. 남침을 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네. 매번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고 네. 그거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시험에는 한국전쟁 문제가 거의 매해 나오고요. 네. 한국전쟁 문제 유형을 언제나 예. 그 전쟁 전개도를 물어봐요. 북한이 쳐내려와서 낙동강까지 갔다가 또 이제 인천 상륙작전 네.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 중국군 때 밀려 내려왔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거의 매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교육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네. 다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된 다음에 남한 사회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 어떻게 이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두고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단독 정부로 가자. 네. 김규식이나 여운형 같은 사람들은 좌우 합작을 해서 네. 통일 정부를 만들자. 네. 뒤늦게 이제 김구는 민족이 우선이다. 음. 뭐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교과서에 자세하게 서술이 되진 않지만 네. 실제로는 이 6.25 전쟁 직전에 휴전선 근처에서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많은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48년에는 주로 우리가 많이 공격을 했었고 네. 49년에는 이제 북측에서 많이 공격을 했었고 네. 국방부 정신교육 군대 가서 받는 정신교육에서도 옹진반도 점령 같은 얘기를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날 전쟁이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나진 않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충분한 남북한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굉장히 아주 축소해서 언급하고 6.25 전쟁이 시작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마저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제국, 악마의 나라가 음. 기습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만화를 보면 이유 없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역사 교육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 교육을 만화 교육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네. 인과관계에 대한 서술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정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나라가 우리를 침범했다 이 나쁜 놈들 할리우드 이렇게 영화 보면 그 저기 나치 묘사되는 거 똑같은 거죠. 독일군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냥 네. 나쁜 놈이잖아요. 네. 거의 그냥 그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고 평가는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남북한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고 갈등 위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그러니까 남쪽을 쳐들어왔다는 네. 그런 거를 짤막하게 서술이 돼 있는데 그것조차 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정말 만화 같은 교과서를 만들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군요. 자, 역사적 사실을 축소해서 결국은 북한을 악마화해야 된다는 대전제 이런 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게 핵심이다. 네. 이렇게 짚어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어제 황교안 총리가 했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교과서 네. 자체는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약간의 서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네. 그 충돌을 물어보는 지점이 중요하지 않지만 약간의 서술을 해서 전면적 북한의 침략 속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얘기는 학계와 싸우실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라 그러나 보수적인 학자들이건 진보적인 학자들이든 소위 말하는 해방 이후에 격렬한 좌우 갈등이 있었고 네. 또 북한에서도 이제 뭐 조만식 같은 우익 계열의 사람들의 제거 과정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남북한이 이제 완전하게 휴전선 대치한 다음에 이제 소련군과 미국군이 떠난 다음에 더 갈등이 심해졌고 네. 그 갈등의 최초의 주장은 저희가 이제 신성모 같은 국방장관이 나와서 네. 우리가 3개월 안에 3개월 정도면 북한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런 발언 대놓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배우는 네.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북진 통일론 얘기하셨어요. 네. 오직하면 휴전협정에 사인도 안 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걸 다 알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께서 이걸 교묘하게 서술되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냥 역사 교육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예요. 아니면 그게 불편하면 와서 뭐 저한테 배우시던가 아니면 저기 대학교 가서 다시 수업 들으실 입장이에요. 네. 황교안 총리가 우리 심 선생님한테 역사 수업을 좀 일단 받으시고 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최소한의 사실을 좀 정확하게 아시고 대국민 담화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서울대학교 정영욱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글자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이상실. 어디다 대고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 도대체 어느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준별 학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수준별 학습이 중요한데 이분한테는 어느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 정말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모순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 이유가 있어요. 예.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그래요. 왜냐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대를 가면 정신교육 시키거든요.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 오전 3시간씩 시키는데 거기에서도 네. 뭐 이렇게 그 무력 충돌 같은 것들 다 얘기해요. 얘기하지만 북한의 잘못을 위주로 북한이 잘못됐다. 네. 그럼 북한의 전면적 남침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강력한 국방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군대에서도 네. 소위 말하는 6.25 전쟁 직전에 어떤 그런 남북한의 갈등 같은 것들, 옹진반도 점령 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네. 대대장님 앞에서 직접 뭐 이렇게 구두로도 배우고 그랬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예. 육군 만기 병장이 네. 배웠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네. 갔다 오셔서 최소한의 지식도 없으신 거라고. 그렇군요. 참 대한민국은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이 발언이 세실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수립 관련해서 건국절을 정말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질문 드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선생님께서 살짝 실소를 머금고 계십니다. 황교안 총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유엔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 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한편 북한은 전권 수립도 아닌 국가 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의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명백히 대한민국의 탄생을 알렸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1945년 8.15 광복, 해방. 이걸 훨씬 더 중요한 역사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탄생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 한국전쟁 얘기는 네. 무지와 무식으로 생긴 문제라면 이거는 정확한 역사 쿠데타예요. 이게 되게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헌법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학문적으로 보면 이 뭐라 해야 되나 구한말 조선이 망한 다음에 네. 그 망한 위에서 우리가 주변 상황을 보면서 민족주의도 받아들이고 공화주의도 받아들이면서 3.1운동의 바탕 속에서 즉 네. 민의를 바탕으로 임시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 헌법 정신이죠. 헌법 정신이고 예.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고 그렇습니다. 또 플러스 단순하게 임시정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폭발적인 독립운동의 다양성이 나타나요. 우리가 북한과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네. 북한이 되게 웃긴 게 북한도 3.1운동을 기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네. 북한의 역사교육은 3.1운동 이후에 만주에서 김일성의 항일 투쟁만을 정통적 독립운동사로 봐요. 좀 도대체 이상하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가 뭔데. 그리고 아니 지가 독립운동사에서 뭐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네. 여러 독립운동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우리 남한의 역사교육이 훨씬 우월한 건 뭐냐면 네. 3.1운동 이후에 뭐 당연히 우파의 독립운동사는 상세하게 배우고 김구 선생이 뭐 이런 그리고 뭐 중도파 뭐 실제 현행 교육은 잘 안 하지만 네. 일부 좌파의 얘기 또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좌업자 활동을 다 배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비록 나라는 잃었고 무슨 망명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망명정부 이제 그 조선왕조가 이렇게 탈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 어떤 그런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까지 수립이 됐다라는 이 소위 말하는 역사의 연속성 그게 1917년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네. 황제권이 소멸되면서 이때부터 비로소 민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민권. 그렇죠. 민권 일본이 선언. 제국주의로 먹은 게 아니라 네. 저황제권 소멸의 때는 곧 민권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완전 아주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노력을 해서 네. 36년을 피 터지게 싸워서 해방을 해서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네. 48년 건국이 됐던 얘기는 그 건국의 업적을 그것을 건국이라 한다면 이승만과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일본에 협력했었던 부일 협력자들의
노력 속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역사를 바꾸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김구 선생부터도 건국 예. 대상자가 안 되는 그래서 거고. 테러리스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만요. 그렇죠. 혹은 뭐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라는 네. 말도 나오게 되는 거고 하물며 김구 선생도 그렇게 되는데 네. 뭐 우리가 이제 요즘 영화 암살 때문에 많이 알려진 김원봉이라든지 예, 김원봉. 그 외에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냥 교양서적만 읽더라도 혹은 수능 공부만 하더라도 배우는 그 수많은 독립운동사를 다 빼야 돼요. 다 빼고 오직 이승만주의. 그냥 일공화국 때 일민주의 같은 거죠. 그리고 혹은 이제 고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예. 같이 했어요. 소위 말하는 눈에 얘기하자면 그 부득이하게 제가 부득이하게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 부득이하게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근대화를 체험하고 누렸었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속칭 쉽게 얘기하는 친일파들. 네. 근대화의 체험자들. 예. 그들이 이승만과 함께 어떤 이 빨갱이들을 몰아내고 네. 나라를 세웠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네요. 네, 이건 역사를 쿠데타예요. 바꿔버리겠다는 역사 쿠데타를 1948년 8월 15일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엔 이승만 일민주의를 다시 한번 이 역사에 새롭게 쓰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건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초점이고요. 이건 네. 사실 이승만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네. 그렇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친일파로 살아오신 건 아니고 독립운동사에 굵직한 역할을 했고 네. 또 특히 젊은 시절에 굉장히 총명했었던 독립운동의 수장파 리더였는데 네. 그가 권력을 얻어가는 과정 중에 친일파와 협력을 했다손 치더라도 네. 그 이후에 뭐 일공화국 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선을 긋는다라는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 자신에 대한 모욕이기도 해요. 그냥 이승만을 친일파의 수괴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건 너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나 혹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소위 말하는 이시영이나 네. 심지어 초기 장준하 이런 네. 어떤 많은 어떤 독립운동가 출신의 예. 여러분들 예. 혹은 나중에 좀 극우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뭐 지청천 뭐 네. 어떤 그런 이범석 같은 초기 어떤 무장 독립운동가들의 삶조차도 예.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엔 친일파의 수괴로 이승만을 만들겠다는 생각마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명예훼손 소송을 해도 지금 그 시원찮을 이런 의혹 판으로 가고 있네요.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런 책들이 많이 출간돼요. 저쪽에서 건국이라는 주제로 해서 네. 뭐 조선을 세운 엔지니어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과감하게 네. 일제시대 때 협력했던 부일협력자들의 그 잘못은 다 빼고 네. 철저하게 이제 그때 뭐라더나 그들이 했던 산업적 성과 네. 뭐 이런 거 위주로 다 그렇군요. 책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 역사 쿠데타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확인됐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좀 격해지는데요. 저희가 이 격한 감정을 잠시 누르고 다시 차분하게 공부하는 모드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현행 8종의 교과서 가운데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그리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 교과서가 있다. 우리는 무슨 국가가 아니라 정부 단체인 양 기술을 하고 북한은 국가의 수립인 것처럼 일종의 과대포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어제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서술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저희 나라 같아. 저희 나라 분위기야. 우리나라하고 저희 나라 이거 저희 나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우리 문제를. 근데 이분이 좀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저는 이제 이거 누가 다른 데서 팟캐스트에 들었나 이렇게 네. 질리게 만들어서 지치게 한다고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대놓고 떠들고 한 적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피로감이 벌써부터 굉장히 밀려와요. 왜냐면 제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쳐서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의 후반부 현대사는 대한민국사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죠. 그리고 그 우리의 역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3.1운동 임시정부를 통해서 연속선 속에서 해방이 됐고 정부가 수립한 거죠.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5년간의 신탁 통치 얘기를 이제 그 외국에서 열강들이 얘기를 네. 해요. 지금 생각하면 뭐 5년 까짓 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지 이렇게 신탁 통치를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김구나 이승만 같은 김규식 같은 우리의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은 그들이 열어줄 배경에는 우리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도 보면 김구나 네. 그 조성원 같은 당시 충칭 임시정부 인사들이 네. 장제스를 설득하지 않았으면 또 김원봉 같은 사람들 함께 통합을 하면서 어떤 중국 국민당 정부 앞에서 우리의 네. 독립운동을 설득해내지 않았으면 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없었으면 네. 장제스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심을 안 가져요. 가졌고 가진 장제스를 설득해서 카이로회담에서 장제스가 네. 우리나라 독립에 아무 관심 없었거나 심지어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루즈벨트나 영국의 처칠을 설득한 거거든요. 장제스가 네. 그러니까 장제스를 설득해낸 것도 우리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 5년의 신탁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정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정부 수립이란 말을 쓰는 거죠. 다만 이제 민족은 존재했고 우리 역사는 있었지만 정부가 없었으니까 정부를 만들었다. 이 명확한 서술. 네. 하지만 북은 그런 우리의 한민족적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했거든요. 네. 부정하면서 어떤 그런 새로운 나라, 태극기도 안 쓰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갔다는 거기 때문에 누가 우월하냐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자긍심 있는 걸 가리키고 예. 있는데 그걸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다는 건 도대체 그분들이 어느 나라 세력인지 예. 반민족적 사고 아닌가요? 반민족적 사고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 정체성, 우리의 뿌리, 역사의 뿌리, 민족의 뿌리, 민족의 우수성, 그 선친들의 노력 이것을 전부 무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게 화가 계속 그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이제 교과서 참을 다 수가 바꿔야 없는데 돼요. 교과서 다 바꿔야 돼요? 왜냐면 네. 그럼 일단 세종대왕도 저희랑 관련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우리가- 주세요. 우리- 너무 황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8년에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나라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면 네. 조선왕조와 연계성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뭐라고 써놓냐면 네. 그 임시정부 임시약법에 네. 구황실을 우대할 것이란 말이 나와요. 구황실 우대할 것.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새로운 공화제 정부를 세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걸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을 부정하지 않겠다. 네. 네, 구황실을 우대할 것. 그러니까 누구라도 망명해 와라. 우리 같이 네. 간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누구냐 의친왕 이강이 예. 망명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실패했지만. 예, 망명 시도. 네, 그러니까 그런 전통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떤 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광해의 중립외교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 다 바꿔야 돼요. 왜 중립외교를 해요? 그 친명 배금 정책 펼쳐야죠. 왜냐면 이분들의 어떤 세계관이 친명 배금 정책. 네, 그러니까 평화와 어떤 동북아의 변화와 통일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교과 내용 다 바꿔야 돼요. 전근대사조차도. 전근대사조차도 고대사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신라가 네. 나당 동맹을 맺은 게 참 잘했다. 그 뭐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라면 까짓 거 뭐 고조선 날려버리는 거. 네. 발해는 또 저쪽 만주 쪽이니까 우리 역사 아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네. 소위 말하는 고구려 발해 고려 북조선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 지금 북한 따라하기거든요 이게. 네. 박근혜 정부가 북한 따라하기, 예? 역사 교과서 북한 따라하기. 정말 도대체 이 나라의 이민족의 우수성을 뭘로 알고 그쵸. 박근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역사를 가지고 농간이라는 표현 어울립니까? 선생님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이제 너무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데 예. 너무 속상합니다. 예, 아침부터 저희가 지금 스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잤는데 지금 네. 더 열받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현행 교과서가 북한의 건국 의미를 크게 부여해서 북한의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어제 황교안 총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겠죠. 뭐 애초에 교과서를 그렇게 보겠다고 하고 보는 거니까. 네.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굉장히 깊은 가르침이고 네. 또 사실은 종교가 갖고 있는 가치를 최소한의 존중을 해준다라면 성서에 가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안티 기독교를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폄하하는 세력의 입장에선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업 중에 김구 선생,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저 이제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김구 선생님에 대한 휴가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다. 근데 한 학생 중에 걔가 뭐라고 그랬는지 정말 잊지 못하는 건데 네. 딱 그대로 듣고 있더니 지 잘난 맛에 사네 딱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인데 네. 여태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건 거였어요. 부모님한테 배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열심히 사는 건 다 지잘난 맛. 이렇게 하니까 김구 선생이 했었던 그런 어떤 정말 위대한 노력들도 그걸 이제 지잘난 맛에 산다. 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정말 싸다고 맞았던 느낌이어서 제가 수업 중에 화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뭐. 그렇지 않나요? 아, 정말 근데 좀 씁쓸하네요. 학생이 수업 중에 지잘난 맛에 사네 이렇게 김구 선생에 대해서 또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는 현장이 도처에서 벌어질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 교육을 시킨다면 저는 그 자체를 과연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나라인가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담화 중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장 뜨악한 대목이 바로 천안함 관련이었습니다. 저 얘기를 왜 하지? 저게 천안함 굉장히 비교적 최근 서술인데 고대사 위주로 가자면서 천안함 얘기는 또 어떻게 넣자는 거야.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서술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46명의 대한민국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 도발은 우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듯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서들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군사 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 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 야욕을 은폐,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행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은 철저한 검정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검정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한번 좀 그대로 읽어볼게요. 황교안 총리의 주장입니다. 일부에서 북한의 만행, 천안함 관련된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있다. 실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걸 추론해 보면 네. 단 한 줄의 교과서도 읽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의 역사 교사들에 대한 자문이 없었다고밖에 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찌라시에 도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이제 뭐 찌라시에 대한 반박글도 쓰고 네. 찌라시들이 많이 제보되는 걸 봤는데 그 중에 항상 몇 년 전부터 반복되던 내용이 뭐냐면 북한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서술이 없다. 천안함 비경, 뭐 연평해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술이 없다. 계속 그 얘기예요. 교과서에.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북한을 미화 찬양한다. 반복적으로 돌던 찌라시거든요.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 논란 와중에도 결론은 저 얘기를 한다는 건 애초에 교과서에도 교사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모른다는 것밖에 안 돼요. 조금도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천박한 거죠. 일국의 총리가 찌라시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얘기한다. 이건 너무 정말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죠. 찌라시 총리입니까? 오늘 너무 세게 예, 제가 막 말하는 과격하게 것 막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정말 저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3, 4년 전부터 돌던 인터넷에 떠도는 네. 소위 말하는 일베나 그런 유해 사람들에 의해서
떠도는 얘기가 네. 일국의 국무총리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슨 교과서를 변호하기 전에 네. 저건 전형적으로 떠도는 몇 개 패턴이거든요. 주체사상 가리키고 있다, 좌편향돼 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저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부족하게 실려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찌라시는 누가 만드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권, 연평해전, 천안함, 북한 미화 찬양 관련된 내용이 찌라시로 돌고 있었는데 이 내용 일간 베스트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총리가 대국민 담화거든요. 대국민 그렇죠. 담화는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국가가 위중한 사태에 있을 때 발표하는 국민을 향한 목소리인데 그것을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소화했다. 이것을 그 상식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매우 당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서술은 굉장히 엄격해요. 교과서가. 네, 아주 간단하게 한 장 정도로 나오긴 하지만 네. 하나는 이제 북한 유일체제 확립,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천리마 운동을 비롯해서 경제 개발했지만 다 실패했고 84년 이후부터 개혁 개방 시작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다. 얼마나 교과서가 명쾌하게 북한의 독재상과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경제 개발의 실패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남 도발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그 1.22 사건, 그러니까 김신조 네. 난파, 그리고 이제 푸에블로우 납치 사건,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도끼 만행 사건, 네. 딱 세 가지 다 나와요. 이 정도면 교과서 저희가 배웠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죠. 내용도 안 바뀌었고요. 예. 교과서 전체 분량 속에서 북한사 한두 장 나오는데 이 정도면 정확하게 북한이 갖고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걸 다 넣어버리면요, 그냥 이거는 증오와 혐오로 가자는 거죠. 그냥 반공이 아니라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반공이지만 뭐 흡수를 하든 정복을 하든 통일하자는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은.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교육을 바꾸자고 얘기하면 그냥 현북이 현북. 현북. 저 나쁜 놈들 아예 상종조차 안 하겠어. 그러니까 통일을 나발이고 그냥 상종도 안 하겠다는 혐오감 키우고 증오감만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한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이다 저 내용을 다 넣자면 네. 뭘 가르치겠어요? 그럼 평화통일이라는 교육은 다 빠져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지금 통일 대박론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육자 회담 재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지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강조를 했고, 그리고 평화 통일 어떻게 됐든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니까 늘 통일을 준비하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에다 네. 대고 하신 비공식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한두 장, 북한에 대한 서술이 한두 장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좀 놀라운데요.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데 전체 분량에서 네, 한두 장밖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난리를 치고 얘기를 한 건가라는 생각을 생각이 드니까 좀 어떤 측면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남북관계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될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군사 도발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 이것을 최소한도로만 기술을 했다. 그러니까 따라서 북한의 침략 야욕을 은폐 희석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거를 다 쓰면 네. 그 교과서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교육의 목적이 네. 징오입니까? 라고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징오. 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격해야 된다.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옛날 그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인가 보면 네. 드래곤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다만 드래곤과 싸워서 이기는 법만을 계속 교육을 해요. 북한이 네. 심지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우리에게 침략을 했던 적이 있었던 나라들에 네. 대해서조차도 동아시아사 교과 혹은 그런 교과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대일 관계를 가져갈 것이며 어떻게 중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북한이 한민족이고 사랑하고 북한은 그런 나라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 네. 다만 우리 민족의 명운이 네.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데 걸려 있다라면 네. 실리적 차원으로 보더라도 혹은 이제 그분들 좋아하시는 단어로 경제 영토의 확장 차원으로 보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하면 흡수든 뭐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냥 혐오감만 강조하고 증오만 강조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군요. 정말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증오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증오를 가르치란 말이냐. 이런 선생님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김일성 문제를 또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요.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 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또 6.25 전쟁을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 사례 등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해서 주체 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행 교과서가 모두 8종의 교과서가 있는데요. 어느 대목에서 그런 기술이 나옵니까? 실제 있습니까? 아니 교육부 지침 사항에서 주체 사상을 네. 가리키라고 나오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네. 지금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교과, 역사과 교과 다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한국사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 나오고 있어요. 네. 동아시아사에서는 네. 마오쩌둥의 뭐 사회주의 개혁이나 그 대약진 운동 같은 얘기, 문화대혁명 네. 다 나와요. 그리고 세계사에선 레닌, 뭐 그 레닌 전후로 한 그래요. 레닌도 배웁니까? 배우죠. 네. 그 세계사에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주의 개혁 과정, 예. 뭐 내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네. 다 나오면서 그 네. 평가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평가를 깊숙이 많이 하진 않죠. 근데 그건 교과서의 평가만이 아니라 학계의 평가기도 한데 여러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네. 주체 사상의 한계가 결국은 지금의 북한을 낳았고 어떤 마오쩌둥의 어떤 그런 활동이 결국은 중국의 퇴보를 낳았고 네. 레닌의 활동이 결국은 냉전의 몰락 속에서 패배했고 네. 그러니까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덩샤오핑도 배우고 뭐죠 그 뭐 베를린 장벽 붕괴도 배우거든요. 페레스트로이카 네. 뭐 고르바초프의 예. 어떤 배우고 네. 그런 과정이거든요. 교육 우리는 과정이. 신문에서 봤던 걸 전부 역사 교육으로 배우는군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이 굉장히 선진화된 거고 그러네요. 학생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으로 더 나아가려면 네. 더 나아가서 교과서는 더 자유발행제가 돼서 네. 더 다양한 얘기들의 자료를 주고 토론 수업 같은 것들이 아주 정례화가 돼서 네. 학생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면 돼요. 그래야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 좌빨이 되고 빨갱이 된다? 그거는 어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애들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대학 가면 외박, 술 마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두려움. 그러나 네. 모든 애들이 대학 간다고 발랑 까지고 뭐 이렇게 외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네. 오늘 계속 어처구니 없단 말밖에 좀 그러니까요. 예. 지금 역사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관된 기조예요. 정말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이 정부의 역사 인식을 교육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교과서가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여러 체제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비판적 서술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평가 자체는 굉장히 매우 약간 부정적인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보다는 단점을 위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마저도 왜 가르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을 뭐 깜깜이 교육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이런 쇄국 정책으로 하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어느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지조차도 궁금합니다. 그 북한 관련 내용을 지금 황교안 총리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네.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얘기를 네. 하는 건데 교육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아까도 말했지 한 네. 장이잖아요. 시험에 안 그러니까요.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역시 대치동 학원 선생님 중요합니다. 포인트. 시험에 안 나와요. 안 가르쳐요. 한두 장이에요. 중요 비준이 아니에요. 아예 아니에요. 아예 아니에요. 아예 아니에요. 논점이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냥 공부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 뭐 외워둬서 나쁠 건 없지만 안 나올 거야. 2005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네. 2005년 수능 자체가 네. 수능에서 좀 이렇게 좀 뭐 이런 수능이 있어 이럴 정도로 좀 네. 이렇게 출제 경향과 너무 달랐던 아, 예, 그런 그렇군요. 수능이었고 이래서 안 나와요. 그렇군요. 2005년이 도대체 언제 때 얘기인가요? 그리고 네, 자 고등학생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중요한 문제 아닌데 왜 이렇게 열을 내는 겁니까? 이 그리고 오히려 정부는. 총리께서 지금 나오셔서 무관심한 북한 얘기를 이렇게 관심을 네. 끌게 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종북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행 역사교육은 안 가르치고 안 해요. 무관심 그 자체거든요. 네. 근데 왜 자꾸 저 얘기를 꺼내서 관심 갖게 만드는지 아.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가장 북한 얘기를 갖고 문제 제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나 일베나 그런 진영들이에요. 제가 네. 보기엔 그분들이 과거에 다 전향한 분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좌익이었다가. 예, 예. 전향한 좌익들이 많다. 그러니까 뉴라이트에. 제가 뭐 예. 얘기하다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거든요. 네. 정통 우익 보수 세력으로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의 범법도 없이 육군 병장으로 만기지됐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얘네는 그냥 편향 세력이에요. 과거에는 왼쪽으로 편향이 됐다면 지금 오른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편향 세력인 거지 네. 좌우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 엉뚱한 애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네. 관심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군요. 진정한 종북은 황교안 총리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는 한두 쪽짜리 분량, 그리고 심지어 학원가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아서 학생들한테 외면받고 있던 북한 문제를 이렇게 온 나라를 들쑤셔 놓으면서 관심의 한 복판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진정한 종북은 황교안 총리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큰일 해주셨습니다. 났다. 네. 제가 너 아침이라고 너무 막 얘기한 거 어제 그 총리 그 담아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큰일 났네, 그게 이거. 아직도 이게 가라앉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혀갈 그런데 때는 같이 잡혀가야 돼요. 저 유도하셨으니까. 네. 자, 그 황교안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정부의 수정 요구에 따라 삭제했거나 수정된 편향적 내용들이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들, 또 문제집을 만드니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못하는 편향된 사관을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원하는 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보다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적인 역사 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테면 교사용 지도서, 문제집을 또 문제 삼았거든요. 문제집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상세하게 세세히 소개한 교사용 지도서가 문제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이 있다. 학원가에서는 문제집을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 아니, 죄송해요. 네.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네. 계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제 황교안 총리가 너무 이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오늘 직독직해. 네. 그러니까 그분 뭐 공안검사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교사용 지도서는 네. 저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그렇다면 네. 지금 저기 전임 대통령이나 전임 대통령 당시 교육부 장관들 구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8년 이상 지금 지나왔고 네. 교과서 수정 명령을 통해서 사실은 역사 선생님들이 가장 열받아하는 게 네. 교과서 자꾸 수백 개 뜯어고친 것도 열받지만 네. 교사용 지도서를 다 바꿨거든요. 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네. 그 되게 자존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전공을 해서 우리가 한 내용인데 네. 지들이 뭘 한다고 바꿨었는데 음. 지금 그거를 친북적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는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교육과정 운영하는 네.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지 교육부의 문제죠. 거기 있는 고위직들 다 잘라야죠.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역사 교육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뭐 이게 진보고 보수고 좌고 우고 이걸 다 떠나서 이것은 전문가의 존엄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죠. 이 전문가의 영역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나서가지고 감내라 배내라 이건 이렇다 저렇다 콩이네 파치네 막 떠들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거는 못 참아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전공이 왜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아니 뭐 의대만 전공이고 법대만 전공이고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영계소문 대주영 드라마 되게 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안시성 싸움을 싸웠던 성주, 양만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양만춘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밖에 없었어요. 왜냐? 양만춘이란 이름은 허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계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안시성 성주가 연계소문과 사이가 나빠서 네. 독자적으로
작전을 진행했다는 것만 알아요.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다만 조선 후기의 연안박전의 글이나 네. 중국적 소설에 나오는 어떤 그런 가상의 인물 정도. 네. 왜냐면 연개소문 너무 유명했으니까. 예. 그런 가상에 가공된 인물로서 그것도 이름이 양만춘인지도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또 교과서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일반인들이 양만춘을 얘기하죠. 그럼 누가 맞아요? 인터넷 찾아보죠. 그러면 그 옛날 그 바람의 화원인가 해서 그 네. 혜원 신윤복이 문근영 예쁘게 여자로 나와서 예. 뭐 심지어 막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신윤복이 여자면 제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말 그대로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학계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메르스가 왔는데 감기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보세요. 그 고등교과는 사회탐구라는 교과는 네. 그 한국사만이 아니라 지금 법과 정치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네. 법과 사회와 정치 교과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법과 정치인데 네. 그쪽에서 다 배워요. 그쪽에서 헌법 뭐 심지어 최근에 조금 어떻게 바뀐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네. 심지어 무슨 이혼 소송이나 그 부동산 임대차까지 다 배워요. 그러니까 그래요. 헌법의 기본 원리, 뭐 자유권, 평등권 굉장히 상세하게 배워요. 사탐이 그래서 뜨는군요. 11과목이 존재하거든요. 네. 아니 법과 사회라는 별도 과목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네. 어디서 지금 그걸 들이밀어오고 예. 아니 정말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미쳐버릴 것 이건. 같아요. 진짜 네. 선생님이 화딱지가 잔뜩 나셨어요. 그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또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지도서에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 갈등이 얽혀서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문제집의 경우에는 주체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심지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딨냐고요. 어딨냐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 자유경제연구가 무슨 제2고등학교. 네. 아니 까요. 어느 고등학교인지 까보자고. 네. 그런 문제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 정말 제가 왜냐면 나를 차라리 그런 데다 불러주든가 내가 진짜 네. 이제 왜냐면 너무 정상적 정말 황교안 총리하고 맞짱 토론 한번 하시고 누구든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네. 지금 입장에서 너무 자기들이 문제집 풀어봤어요? 문제집 정말 지금 저는 왜냐면 제가 EBS 몰입 과정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매해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보지만 네.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뭔 줄 아냐고요. 몰라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모르죠. 수능 연계 교재라 해서 EBS에서 1년에 2권 내는 거 있어요. 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지난 한 12년간의 수능 기출 문제. 네. 그러면 수능 기출이 뭐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그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 인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평가원에서 6월, 9월 2번, 그리고 수능 총 6번. 하나 뺀 거 있나? 아무튼 그거 다 풀고 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수능 다큐 뭐 신사고에서 지금 이렇게 네. 각종 출판사에서 나온 각종 문제집들이 있어요. 네. 한 개라도 풀어봤냐고요. 전 다 풀어봤거든요. 네. 저만 풀어본 게 아니라 네. 학원 강사라면 네. 애들이 입시를 책임지는 다 풀거든요. 네. 없어요. 가끔 가다가 그 자유경제원인이 언론에서 무슨 이상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뉴라이트 같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반대편에도 있겠죠. 지금도 여전히 무슨 7, 80년대 뭐 주사파 이런 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은밀한 교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이나 학원 시장 우리나라 입시 교육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집이 어디 있고 그런 교육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강남 대치동이 아니라 목동, 중계동, 심지어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학원을 가도 어느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냐고요. 정말 오늘 왜 이렇게 아침에 흥분하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부산 사상구에 진짜 있는 학원도 강남 대치동, 목동, 중계동 그리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학원에서도 그냥 그런 문제집 없어요. 국회 정론관에다가 저기 다 와서 네. 자료 꺼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에 있는 문제집 다 갖고 올 테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공무원 시험 다 갖고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네. 그런 교육이 어딨냐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시선을 받는다니까요. 네. 가족 중에서 누가 저한테 은밀한 시선을 봐요. 너도 그런 교육 시키지 않냐고. 제가 왜 여태까지 살아와서 갑자기 왜냐면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실제로 논의를 하다 보면 임시정부가 너무 취약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30년대 중반은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민혁당 중심으로 보자. 네. 혹은 이제 뭐 이제 해방공회 때 여운형을 중심 보자. 이런 네.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의 가치도 있지만 어찌됐건 충칭 임시정부나 어떤 그런 정통성에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소위 말하는 저는 학계의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런 학문적 입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정통론적 입장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재강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조금 더 개방적이거나 조금 더 어떤
이게 제가 진보란 말씀 좀 너무 그 네. 단어가지만 열린 사고를 하신 네. 학계의 그런 어떤 다양성을 가진 어떤 입장의 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경악할 수준이에요, 정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저희가 뭐 취재 때문에 역사학자 선생님들 통화를 하면요, 정말 말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가 없는 사람들을 이어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도 싫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선생님 선생님한테 수업받는 학생들은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데 핵심이 콕콕 역시 혹시 쪽집게 선생님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여하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국무총리가 민간 출판사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두둔하는 공무원이 민간 출판사 편드는 거 저는 처음 봤는데요.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아실 것입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습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이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전국에 약 2,3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3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 외에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편향된 서술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 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 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곳 정도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에 결국 선택을 철회당하게 됐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될 학교 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전국에 약 2,3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인 교과서를 선택했다. 이것은 실제로 여기가 압권입니다. 다양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실 왜곡인데 네.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뭐 직접 개입은 아니지만 네. 그 사건의 주변부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원 동우여고 학생들 네. 수능을 봤던 고3 친구들이 예. 그 학교에서 이제 저기 선택했잖아요. 교학사 예, 선택해서 예. 참을 수 없다라고 네. 해서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를 썼어요. 쓰다가 자료를 찾던 중에 저한테 블로그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자료를 좀 쓸 수 있냐? 학생들이. 네, 써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알리면 좋겠는데 오마이뉴스 같은 데 연락하면 어떻겠니? 제가 이렇게 또 진짜로. 네, 근데 네. 공교롭게 걔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나왔어요. 오후에 오마이뉴스, 그러니까 오전에 오마이뉴스에 제일 먼저 떴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 학교 선생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구 쪽 교육청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교학사 교과서 쓰라는 공문도 발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외압을 넣냐? 네. 사전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을 하게 했던 내부적인 교육청이나 교육감이나 교장 교감 쪽에서 외압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채택이 됐던 거고 그 채택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분노해서 저항해서 그 저항이 커지면서
걸 막은 거잖아요. 네. 근데 앞 얘기 싹 빼고 그렇게 역사를 기억 왜곡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교학사 교과서는 로 시험 보면 다 틀려요.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교학사 교과서로 시험 보면 다 틀린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외우는 것 중에 1897년 광무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광무개혁. 네. 저도 외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지계라는 문서가 발급이 돼요. 모르시죠? 네, 요건 그건 모르겠어요. 요즘에 예. 배웁니다. 예. 근데 뭐냐면 지계라는 문서는 근대적인 소유 관계를 정립한 문서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근대화의 노력이 있었다는 네. 문서거든요. 아, 근데 근대화. 교학사 교과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문서를 그냥 소송 분쟁 문서다라고 나와요. 근대적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문서는 실제로 소송 분쟁적 요소가 커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로 나가는 가능성을 지닌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좀 단순 취약을 하면서 네. 근대화를 보는 지표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과서는 그걸 정면으로 해석을 뒤집어요. 그러면 교학사 교과서가. 네, 근데 네. 우리가 수능을 보면 양지하문과 지계하문을 통해서 광무개혁 때 양전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근대적 소유관계를 정립한 지계라는 문서를 발급한다. 라고 배워요. 그걸 외우고 문제 풀어야 돼요. 네, 아이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네. 한 10년간 5번 나왔어요. 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로 공부하면 틀려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건 그 교과서가 친일 미화라는 게 많이 알려졌고 독재 미화라는 걸 많이 알려졌는데 네. 수능을 봐도 틀려요. 수능을 수능을 봐도 봐도 틀려요. 예. 그리고 미화로 따지면 뭐 밑도 끝도 없고 그거는 예. 정말 수십 장 뭐 2,000군데 예. 뭐 이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류와 편향성이 있고 최악이 뭐냐면 네. 제가 많이 떠드는 거지만 거기 보면 다른 교과서에 없는 경성방송국 얘기가 나와요. 경성방송.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아, 말하면 저도 네. 뭐 그쪽 전공자 그 깊이 있는 전공자 아니니까 경성방송국이 네. 일제가 만든 라디오 방송국이에요. 일제가 만든 라디오 방송국 경성방송국이 교학사에만 나오는군요. 네.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물론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근대문물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 그걸 통해서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생겼다고 나와요.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너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한다. 그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다 그런 식이에요. 예. 결국은 일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자기들이 이제 몰릴 때는 어떤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보면 네. 일제가 없었으면 근대화가 없었다 식으로 서술을 해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주 그냥 못 받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용어도 안 어울려요. 그냥 일본 근대화 필수론 뭐 이렇게 가야 돼요. 일본 근대화 필수론. 네. 일본이 없었다면 우리한테는 근대화도 없다. 네, 그런 식으로까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그런 예예요. 그 교과서가 다양성의 관점인가요? 왜곡의 관점이고 어떤 반민족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러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어제 황교안 총리가 99.9%가 편향적인 교과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다양성을 당시에 표방했지만 다양성을 상실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다들 그냥 한숨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강조했지만 다양성을 상실했고 상실한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논리의 비약입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놓은 거죠. 목적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를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목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목적을 위해서 무슨 말인데 뭘 만들겠어요. 그리고 대안은 자유발행제예요. 제가 이번 문제 때문에 네. 여러 좀 자료도 추가로 더 수집하고 네. 또 이제 실제로 외국 유학을 가셨던 네. 이제 외국 서양사 교수님들 제가 아는 분들과 많이 자문도 좀 구했는데 네. 대부분 자유발행제 혹은 자유발행제적인 체제를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네. 얘기하니까 그 나라 다 수능 같은 걸 본대요. 예. 그래서 봐요? 막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막 서구 선진국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보는데 네. 그런 어떤 핵심 교과 내용은 다 정해져서 그걸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 발행을 네.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두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토론 수업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교학사 교과서가 실패했었을 때 네. 많은 뭐 어떤 보수 쪽 인사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이 네.
이제 거민정이나 자유발행제 쪽으로 가자.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가 한계가 있으면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시장성이 떨어지면 실패하는 거고 예. 그렇게 자유경쟁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서점을 가더라도 서점에 가면 최근에 비약적으로 역사 코너에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쪽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이 돼요. 이게 양쪽으로 거의 지금은 양으로만 따지면 아마 비율 한 6대4?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학술서를 빼고 나서 대중서로 따지면 그쪽이 더 많아요. 한 그래요. 7대3 정도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려와요. 근데 안 팔려요. 왜냐? 안 팔려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 줄 알아요. 건국 뭐 이런 식이었군요. 제목 건국 그게 아니면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혼 뭐 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압축 민주화를 이끌었다라든지 그러니까 내용은 안 봐도 뻔하겠죠. 심지어 네. 뭐 녹색 대통령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녹색 대통령. 시장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목만 봐도 내용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유를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그분들도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할 수 있고 우리도 마음껏 비판하면서 학생들도 마음껏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녹색 대통령 하니까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도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새마을이 저는 왜 떠오르는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발행제를 하면 시장에 의해서 선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교학사의 경우에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 교과서잖아요. 시장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그 99%가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또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또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교육부가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 왜곡 또 편향된 서술 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 가운데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서 결국 수정 명령까지 했다. 이런 주장이 황교안 총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 교과서 집필지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 왜곡, 편향적 서술 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은 그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서 결국 수정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 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사건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 이것은 사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교과서의 내용을 이렇게 손보려고 했죠.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좀 감이 잘 안 와요. 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뭔지. 네. 근데 다만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면 19세기 이후의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인데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에 대한 여러 방법론이 있었죠. 네. 그거 중에 자유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인민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겠고 사회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김구식 노선도 있고 네. 김원봉식 노선도 있고 네. 여러 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때는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시대고 그 결정체로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 어느 날 자유를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네. 이승만도 그런 주장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충칭 임시정부 그러니까 그 상해 임시정부가 네. 이동해 가잖아요. 네. 충칭 임시정부로 가게 되는데 이 충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 조소왕의 삼균주의예요. 삼균주의. 네, 그게 이제 원래 순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예, 이제 예. 신흥이 삼민주의. 그거 아시네요. 그렇죠? 예. 그 삼민주의를 예. 그러니까 그 삼민주의 1910년대 때 그렇죠. 나왔는데 그걸 이제 변형 발전시킨 건데 경제 파트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요 산업의 국유화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충칭 임시정부의 강령이 네. 경제 부분에서 주요 산업의 국유화예요. 사회주의 노선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균등주의란 말을 써요. 평등이란 말은 저쪽에서 아. 가져와서 우리는 네. 균등이란 말을 써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사회주의 노선이 아닌 게 네. 사회주의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 레닌이나 이런 사람도 했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히틀러. 국가사회주의자들. 아, 그러니까 히틀러. 지금은 히틀러하면 홀로코스트지만 네. 초기에 그 이런 말 들으면 충격적일 거예요. 김구나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 예찬했어요. 왜냐하면 예. 깜짝이야. 대공황의 혼란 속에서 네. 경제를 만들어가고 국가를 해결해 나가고 또 초기 히틀러 같은 경우는 비스마르크의 뒤를 이어서 사회보장 정책 같은 거 강화시켰기 때문에 굉장한 업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예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그런 고민을 했죠.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네. 막 이제 논의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단어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로 담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엄청 분하는데 네.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그렇죠. 마구 뜯어 고치고 하니까 네. 학계 입장에서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말은 네. 그 말 자체는 언제 또 나오게 되냐면 네.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자마자 네. 그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한국역사연구회 같은 유수의 연구 단체들이 네. 있는 학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네. 3일간인가 교과서를 분석을 해서 40장의 레포트를 내요. 네, 근데 네. 그때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우리가 더 많은데 네. 이거 다 가르쳐주면 이 자식들이 다 고칠 것 같아서 이 무능한 것들 안 가르쳐준다 하면서 네. 핵심만 뽑아서 냈거든요. 그게 3일 만에 40장인가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네요. 어떤 아산경제연구원 누구는 어떤 논문에서 그 3일간의 그런 오류 보고서를 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그 현장 다 직간접적으로 봤거든요. 네. 학계 연구진이 있고 조교들이 있고 석박사들 있잖아요. 네. 동원해서 며칠 밤 새면서 하신 거예요. 오류가 넘쳐나고 사실은 며칠 밤 안 새도 네. 저 같은 강사 한 10명만 붙어도 네. 너절너절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고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 교과 뉴라이트 쪽 권혜영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과서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고 교육부 측에서 전면 수정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물을 타버린 거예요. 물타기. 그러다 지금 그런 맥락은 다 빼고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정부 때 역사학을 왜곡하는 방식도 다 빼고 네. 교학사 교과서 오류와 싸우다가 나왔던 어떤 수정 내용도 다 빼고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건 역사 왜곡이 무슨 왜곡이죠? 완전 사실 왜곡이에요. 사실 왜곡이네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뛰어넘어가면서 문제를 뭉뚱그리고 없었던 일로 만들고 사람들이 잘 모르도록 물타기를 해버리고 만약에 이게 반칙이라는 걸 입증시켜주면 네. 철회할 자신 있나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이게 반칙이면 처리할 뜻이 있습니까?라고 네, 황교안 총리에게 물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한 모든 얘기들이 다 지금 거짓, 왜곡, 반칙, 음모 이런 건데 최소한 네. 그래요. 역사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이런 얘기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틀렸으면 네. 정정 보도 할 수 있는지 네. 총리님께서 네. 정정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국민 담화를 정정보도, 수정보도, 근데 그것도 대국민 수정담화, 수정담화문을 발표하는 초유의 역사를 쓰는 최초의 총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것도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지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지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지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부가 수정 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 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정 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한 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집필한다. 집필진이 맨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따라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 특정 점은 학맥이죠. 네. 특정 학맥이에요. 네. 그냥 얘기를 할게요.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특정 학맥이에요. 서울대 역사교육과 중심의 특정 학맥. 그럼 다른 학교들은 불만이 아, 많겠습니다. 왜?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서울대 역사교육과가 유일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찍 만들어졌어요. 네. 예를 들면 성균관대는 뭐 한문교육과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한문교육과가 50년대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한문교육의 거의 뭐 메카예요. 그런 식으로 서울대 역사교육과 오래됐어요. 네. 왜냐면 지금 없어졌지만 제가 나온 성균관대 역사교육과가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고 네. 고려대 역사교육과가 더 늦게 만들어졌어요. 80년대 후반, 중반 이쯤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더 늦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 역사교육과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건 제가 좀 헷갈립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일찍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있군요. 전통이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어찌됐건 사범대 출신들이 학교 쪽엔 더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고생을 해서 수능, 그러니까 학력고사를 뚫고 내가 임용고시를 뚫고 내가 선생이 됐다. 근데 막 뭐 사학관이 교육대학원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이게 뭐 일종의 직종 내에 있는 프라이드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군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도 교과서 같은 것의 집필 과정이 이제 엄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단연간의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교과서 쓰고 출제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좀 그 나물의 그 밥인 면이 있죠. 그러나 교수님들도 또 이제 그런 걸 해보신 분들이나 그쪽 내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의사로 얘기를 한다면 네. 뭐 몇 개 병원 있잖아요. 뭐 세브란스 병원 뭐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예, 뭐 예. 주요 의대, 네. 주요 의대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병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사실이죠. 사실이고 현실이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마냥 공채로 아무나 쓸 수 없는 게 네. 굉장히 디테일한 과정이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네. 저도 문제집을 여러 번 집필해봐서 아는데 네. 하다못해 이런 게 있어요. 문제 보시면 1번부터 보기 5번까지 문제의 길이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요. 글자 수가.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러니까 관행인데 네.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좀 좋아져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네. 하여튼 이렇게 자간의 글자까지 맞춰요. 그래서 문제 출제 노하우를 다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집을 못 만들어요. 그 관행들. 그러니까 아무나 공채에서 쓸 수가 없고 네. 소개를 받고 소개를 받아서 문제집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건 이쪽 계의 관행이에요. 네. 뭐 업계라고 하긴 좀 학계? 아니 업계 관행이에요. 관행. 왜냐면 출판사 학교였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업계죠. 예, 예. 업계 관행이기 때문에 출판업계의 관행. 출판업계의 관행이 문제가 된다라면 그 출판업계의 관행을 개선할 수는 있겠죠. 근데 출판업계의 관행 자체가 형성된 과정이 그렇게 네. 간단한 과정이 아니고 네. 지금 얘기하는 무슨 적화가 돼 있고 네. 뭐 어떤 특정한 전교조가 소속돼 있고 이런 네. 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관행이 있는 건데 네. 갑자기 그 엉뚱한 관행과 그들의 문화를 갑자기 마치 무슨 종북 세력들이 교과서를 찍어내고 있다라고 네.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듣는 서울대 역사교육과 출신의 교사 그리고 교수 이런 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겠어요. 그동안 어쨌든 우리가 보수적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국사편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 관점에서 보수 우익적인 교과서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와서 이걸 문제 삼으면서 전통마저도 그동안 쌓아온 명성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력 이런 저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정말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어서 잠깐 쉬었다 가는 측면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황교안 총리가 이런 얘기를 또 강조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2017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바로 내년에 치를 수능 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필수 과목은 한국사가 유일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에 따른 것입니다.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능을 강조를 했죠.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제가 이제 강사 초년병 시절이지만 네. 그때 이제 국사라는 국정 교과서가 있었고 근현대사라는 거민정 교과서가 있었어요. 네. 압도적으로 국사 시험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교과서 내 출제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민정이면 교과서마다 공통된 상황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교과서 하나면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를 해야 되는데 난이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냉정한 게 아무리 수능을 쉽게 내도 쉽게 말하면 명문대 가래와 그렇지 못하래를 구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 대란이 올 거예요. 뭘로 평가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지만 네.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 물수능이더라도 항상 2문제 정도는 딱 어렵게 내서 하나 틀리는 애는 1등급, 2개 틀리는 2등급 요걸 딱 만들어놔요. 하나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세 개. 예. 참. 3개 이하는 뭐 일단 대학의 그레이드가 확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예, 이제 그레이드가 확 바뀌기 때문에 재종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비참한데 네. 뭐 나중에 그런 얘기를 딱 네.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 출제 안에서 어려운 걸 찾는데 과거 국사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네. 그 교과서 몇 페이지 구석에 나와 있는 아주 작은 자료조차도 다 외웠어야 돼요. 예컨대 어떤 거를 외웠다는 겁니까? 예컨대 예를 들면 뭐 동국진체. 네? 잘 모르시겠죠. 동국진체. 네. 이게 뭐냐면 추사 김정인 아시죠? 네. 추사체. 네. 추사체 전에 네. 우리나라 서해 역사에 아주 중요한 구한말에 동국진체라는 우리만의 북구시 운동이 있어요. 아, 동국진체. 네.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정말 예. 그러니까 대부분 모르세요. 근데 예, 그게 예. 국사교과서에 딱 그 말 하나 나와요. 예. 그거 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얘기 해드릴까요? 백리척 심리 눈금. 네? 뭔지 모르겠죠. 그게 뭐냐면 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정상기의 동국지도라는 지도가 있는데 네. 그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이 백리척을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축척 개념을 사용해요. 지금 백리척. 기자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아, 네. 네, 저를 쫓아내신 분인데 그리고 김정호는 처음으로 심리당 눈금을 사용했다고 해요. 심리당 눈금. 그러면 예. 하나는 축척이고 하나는 심리당 눈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로 네. 구분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와, 그건 어렵네요. 국사 시험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근현대사 교과나 역사 교과가 여전히 암기 과목으로서의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야, 별거 백리척 심리 심눈금? 네.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면 상감청자 알잖아요. 예. 상감청자가 언제 만들어서 언제 쇠퇴했는지. 네. 그러니까 무신정권 때 만들어서 고려 말에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북방식 가마 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조 기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네. 외워야 돼요. 오늘 방송은 우리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하고 고등학생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청소년들이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정확한 역사. 최근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 최근에 시험에 안 나와요. 옛날에 국정화 시절에 시험에 나와요. 국정화 시절에. 숨이 턱 막혀요. 그러네요. 정말 이런 디테일을 원하는 건가요? 정말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아니 총리 본인이야 그런 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고시 합격하시고 그러니까 엘리트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수의 학생들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왜 애들을 다시 그런 정말 미친 듯한 암기, 그러니까 지금도 암기인데 네. 더 심각한 암기를 몰려고 하는지 저는 두렵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 네. 자, 그 질문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증오를 가르치는 겁니까? 왜곡된 역사를 달달 외워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황교안 총리, 박근혜 대통령 무슨 생각인지 이제 응답을 할 차례다. 이런 비판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열광. 열공을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에서 약간 이 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역사 공부 제대로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약 80분간 이어진 인터뷰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교학이 확정됐잖아요. 네. 확정됐다는 걸로 절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글을 받았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누가 이제 패친 분께서 제 글을 공유하면서 요즘 좀 이 국정화 측면에서 가장 행복한 게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요 친구 때문에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근현대사, 한국사 우리의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또 더 많은 미래가 넘치는 아직 다 못 이뤘기 때문에 미래가 많은 거잖아요. 네. 뭐 서양같이 지루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더 관심 갖고 이제 정부가 책임져 주지 못하니 우리가 손에 역사책을 들고 프랑스처럼 스스로 공부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근현대사 열풍의 시기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민중운동 네.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아예 그냥 한번 불 살라버리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왕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그 강남의 유명 사설 학원에서 선생님 모셔가려고 하시다가 이 역사 문제를 페이스북에 직접적으로 쓰시면서 전화가 안 온대요. 여러분 심용환 선생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선생님께서 그 쓰시는 똑바로 된 이 역사 교육 우리 아이들이 열광할 겁니다. 선생님 인기가 날로 치솟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시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